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 첫 번째 원입니다. 자, 선생님 초등학교 때 지금도 많이 그러지만 지금 막 학교 보면 여러분들 잔디 깔려 있고 그러잖아요. 선생님 때는 초등학교 때 그냥 막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이었어요. 근데 원피구라 그래서 이렇게 공 가지고 막 맞추는 거 있잖아. 잡으면 뭐 한 명 술래 살아나고 원 안에다 넣고서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러면 체육 선생님께서 원을 갖다가 어떻게 그리셨나 하고 생각해 봤더니 두 분이서요. 한 분은 막대 끝에다가 딱 이제 노끈을 연결해서 쭉 땅에다 탁 박아 놓으시고 잡고 계세요. 한 분은 그 끝에다가 끈의 끝에다가 주전자를 딱 매달고서 거기다 물을 가득 담아서 그걸로 줄이 팽팽해진 상태로 쭉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더 가면 선생님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더 가지는 않을게요. 쭉 끌고 가시면은 팽팽한 상태로 한 바퀴를 돌게 돼요. 그럼 뭐가 그려져? 바로 원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원이라는 건 그럼 뭘까? 평면 위에 한 점에서 한 점 딱 찍어놓고 거기에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바로 점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는 원오로 나타낸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호라는 게 나오고 이제 현이라는 게 나오고 활골, 부채꼴 막 나올 거거든요.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요 밑에다 원 하나를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착하면 여기 원으로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원이 있을 때 원의 요 한가운데 그 일정한 거리들에 있는 그 한가운데 있는 걸 우리가 O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원 위에 우리가 두 점을 딱 잡아보는 거예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어디 위에 잡는다? 원 위에 이렇게 딱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 원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바로 이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쪽 긴 부분으로 나누어지겠죠. 한마디로 여기다 막대기를 탁탁 박아놓으면 개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넘어가지 못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으로 나누어질 거란 얘기예요. 이럴 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원의 일부분, 이 부분 또는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호라고 한다. 아, 여기는 그러니까 원의 일부분이구나. 호라는 것은 바로 새로운 게 아니라 두 점을 딱 찍었을 때 원 중에서 나누어지는 원의 일부분을 우리가 호라고 하는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호 말고 또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음 개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이라는 게 나와요. 요건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현이라는 걸 일단 여기서 그려보면 뭐냐면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을 우리가 현이라고 해요. 아, 호하고 현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는데 호라는 건 그냥 원의 일부분, 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현은 근데 뭐야? 두 점을 갖다가 곧게 연결한 거야.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두 가지를 헷갈리지 않게 공부했었냐면요. 여러분들 현악기 그러면 바이올린, 뭐 기타, 첼로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거 보면 줄이 어떻죠? 팽팽해요. 현악기. 그죠? 그러니까 현이라는 건 팽팽한 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뭘 이야기한다?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이 되는구나. 됐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그리고 사극 같은 거 보면 활 나오잖아. 이렇게 와 해서 양궁 같은 거 나오는데 그거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끈이 탁 있어서 여기다 쫙 넣어서 당겨서 뿡 하고 쏘잖아. 맞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을 우리가 활골이라고 하겠구나. 그걸 이 그림상에서 찾아본다면 바로 이 부분이 되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뜻을 써본다면 원오에서 바로 누구하고 호 AB와 현 AB로 둘러싸인 부분. 아, 누구? 호 AB와 그 다음에 현 AB로 둘러싸인 부분.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활골이라고 하는 거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기본적으로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한 거고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이렇게 원이 있고요. 원이 있을 때 호라는 건 선생님 그러면 호 AB 그러면요. 뭐 이거 얘기해야 돼요? 이쪽 얘기해야 돼요? 물론 둘 다 호 AB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 AB라고 할 때는 짧은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겠죠? 바로 이쪽 부분을 우리는 호 AB라고 이야기하고 기울어는 요 모양 그대로 이렇게 써줘요. 됐나요? 처음 나오는 거니까.
됐죠? 이렇게 꺾어서 그대로 크게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호 A, B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야. 됐죠? 자,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저는요. 이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 긴 부분을 나타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이 호 위에다가 이 긴 쪽 위에 한 점을 잡아주세요. 그냥 C라고 잡아볼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읽어주면 돼? 호 ACB 또는 BCA 이렇게 해주면 이 긴 쪽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호로는 그러면 호 ACB 이렇게 써주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일단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 호라는 건 일반적으로 짧은 쪽을 이야기하고 긴 쪽 같은 경우에는 그 긴 호 위에 있는 한 점을 찍어서 이렇게 연결해 준다. 마치 경유지처럼 이해하시죠? 이렇게 기호로 써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분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현 AB는 우리가 기호로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 현 AB는 그대로 선분 모양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아, 말 그대로 그냥 선분 모양으로 표시해 주는구나. 호는 이렇게 휘어 있는데 현은 이렇게 곧게 표현하는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개념 선생님이 여기서 미리 다 짚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나올 이야기하지만 미리 살짝 말씀드리면 요게 지금 뭐죠? 원위에 두 점을 잡아서 연결하는 게 곧게 연결한 게 현이야. 그러면 가장 긴 현은 뭘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그러면 만약에 AB가 여기 있다면 현이 이렇게 짧아지네? 길게 그리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바로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이렇게 AB가 정반대편에 있다면 가장 긴 현이 될 거예요. 맞죠? 결국 우리가 가장 긴 현은 뭐가 된다? 가장 긴 현은 바로 이걸 뭐라 그러죠? 원의 양 끝에 지름이라고 하죠. 가장 긴 요 길이 원의 중심 지나는 선분 바로 지름이 된다라는 거. 가장 긴 현은 지름이 되는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 원의 성질, 원의 뜻서부터 출발해서 호하고 현, 활골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예제 1번 문제 바로바로 다루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원 O 위에 세 점 A, B, C가 이렇게 놓여 있고요. 자, 문제에서 여기 있는 것들을 여기다 그림에서 한번 표현을 해보래요. 바로 표현하고 갈게요. 호 AC, 호 뭐였어? 원의 일부분이요. 휘어져 있었잖아. 호 AC는 그러면 A에서 C까지 중에 짧은 부분이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요게 바로 1번의 답이다라는 얘기고요. 2번에 호 ABC, 요건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ABC, 아 경유지가 있네. A에서 B를 지나쳐서 C까지 원의 일부분이니까 이만큼이 바로 2번의 답이다. 이렇게 한번 표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현 AC, 현악기, 고든 그 선이 그냥 고다. 선분이었어. A하고 C를 직접 이렇게 연결한 것이 바로 현 AC가 되겠죠. 이게 바로 3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가 새로운 것 또 한 가지 나올 겁니다. 바로 뭐냐 하면요. 부채꼴이에요. 여러분들 부채 중에 여러분들 요새 갖고 다니는 그런 부채 말고 예전에 보면 이렇게 화선지에다 그림이 탁 그려져서 대나무 쌀이 쫙 있어가지고 할아버지들 보면 쫙 우리 부채춤 보면 펴가지고 이렇게 싹 하시고 쫙 하면 다시 쭉 소리 나면서 접혔던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그 부채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꼴 한번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내용은 이렇게 돼 있네. 원오에서 모와 모 두 모모로 이루어진 도형. 막 이렇게 돼 있어. 선생님이 빈칸이 좀 많아요, 지금. 그죠? 부채꼴을 그림으로 먼저 설명드리고서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부채꼴이라는 건 뭐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의 중심에서 원 위에 두 점 A, B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의 중심은 O고요. 이랬을 때 부채 모양을 만들어 봐야 돼. OA, OB를 연결할게요. 여기 부채 모양이 나오긴 했네. 맞죠? 요 모양이 부채꼴이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바로 원 O에서 호 A, B와 여기는 호가 들어가겠구나. 호 A, B랑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로 요게 두 개가 뭐야? 요거 바로 반지름 OA, OB 맞죠? 이렇게 반지름 OA, OB로
둘러싸여 있는 게 반지름과 호로 둘러싸여 있는 게 바로 뭐다? 요게 부채꼴이구나.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반지름과 호로 둘러싸여 있다는 게 조금 이따 말씀드릴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그 다음 중심각이라는 건 뭐냐? 부채꼴에서 중심각을 이야기하는데 두 반지름이 이루는 요 모양 있죠? 요 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중심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 AB에 대해서 중심각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부채꼴 AOB의 중심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 아, 부채꼴에 대해서까지 살펴봤구나.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나와 있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바로 이겁니다. 부채꼴과 활꼴이 같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부채꼴과 활꼴이 넓이가 같다라는 게 아니라 그 모양이 똑같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활꼴이라는 건 호와 현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부채꼴은 두 반지름과 호로 둘러싸여 있었어. 차이점 이해되셨죠? 지금 이 그림에서 만약에 활꼴을 표현해 본다면 이 부분이 활꼴이야. 빨간색 부분. 맞죠? 결국 여기 색칠되어 있던 부채꼴하고 활꼴은 분명히 요만큼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게 똑같아질까 하고 살펴봤더니 만약에 그림을 조금 더 만약에 여기 있는 부채꼴의 중심각을 조금 더 크게 그려볼까? 이렇게 한번 느낌을 보세요. 이렇게 그려본다면 부채꼴을 빗금치어서 색칠해 본다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활꼴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현과 호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그리고 났더니 이 그림에 비해서 이 그림이 조금 더 부채꼴과 활꼴이 비슷하네 느낌이. 그죠? 요건 이만큼이나 차이 났는데 요만큼 차이 나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서 이제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올릴 거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올릴 거예요. 바로 두 반지름이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부채꼴의 뜻으로 가본다면 두 반지름과 호로 둘러싸인 것이 부채꼴이에요. 뜻이. 근데 활꼴은 가만 보니까 일직선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원 위에 두 점이 이렇게 있다면 요것도 우리가 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현과 호로 둘러싸여 있다. 그렇게 했더니 어때? 부채꼴과 활꼴의 모양이 일치하죠. 결국 부채꼴과 활꼴이 일치할 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중심각이 부채꼴의 중심각이 몇 도가 될 때? 평각인 180도가 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두 번째로는 바로 누구? 요거 뭐였어? 요거 바로 뭐였어? 그렇죠. 현이 뭐가 될 때? 현이 지름이 될 때. 현이 지름이 될 때 바로 부채꼴과 활꼴이 일치하는 경우다라는 요 개념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신다면 나중에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예제 2번 문제 그러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은 원 O에서 4점 A, B, C, D가 다음 있다라고 돼 있고 원위에 표현하라. 부채꼴 AOD 어렵지 않습니다. AOD 표현해 보겠습니다. 부채꼴 AOD라는 건 호하고 두 반지름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니까 바로 이게 1번 부채꼴 AOD겠구나. 자, 2번 보면 부채꼴 BOC에 대한 중심각 했습니다. 부채꼴 BOC는 지금 여기야. 요건 답이 아니고요. 그럼 중심각이라는 건 그때 두 반지름이 이루는 요 각을 이야기하니까 요게 바로 2번의 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 요거는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죠.